네, 오늘 시장 전강후역으로 가나 싶었는데 앞서 들으셨다시피 코스닥 지수가 알테오젠의 영향으로 현재 코스피 지수의 상승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93% 오르고 있고 코스닥 지수가 0.97%, 1% 가까운 상승 탄력까지 올라왔습니다. 알테오젠 현재 상승폭을 더 키웠네요. 7%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알테오젠 상승에 대한 뚜렷한 이유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알테오젠을 중심으로 바이오 섹터로 바스켓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코멘트도 있기는 합니다. 이분께 자세히 여쭤볼게요. 엠비엔골드 신광석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광석입니다. 네, 앞서 김정현 앵커와 저의 네. 질문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지금 뭐라도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지난번 소개해준 D&D 파마텍 또 다시 또 올라가고 있고요. 뭐 전반적으로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림인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 일단은 지금 뭐 금리 인하 뭐 기대감일 수도 있겠지만은 잭슨홀에 대해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의장이 오늘 11시에 이제 이야기가 나올 건데 여기에 대한 좀 조그마한 희망이 좀 있다 보니까 특히 외국계 쪽에서 외국인들이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하고 싶고요. 뭐 자세한 거는 뭐 장 끝나고 나서 알테오젠이 뭐 뉴스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또 괜히 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잖아요. 아직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뭐 일단 뭐 장 끝나고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는 뭐 기자분들이 써주시는 거니까 그거는 이따가 잠시 뒤에 보고 있고요. 일단 리뷰를 좀 하면 안 될까요 오늘? 일단 네, 알겠습니다. 리뷰 뭐 비슷하게 뭐 어쨌든 알테오젠도 비만 치료제 갖고 있잖아요. 파이프라인 갖고 있는데 동일한 파이프라인 갖고 있는 일동제약 리뷰를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일동제약은요. 네. 일동제약은 오늘 1차 목표 가격을 터치했습니다. 워낙 제가 이제 목표 가격을 좀 높게 좀 제시해드리다 보니까 좀 낮춰서 좀 분할로 좀 제시해달라고 PD님이 요청하셔가지고 좀 1차를 좀 낮게 제시했는데 오늘 목표가 달성했고요. 아직 그 신고가가 나오지 못했어요. 신고가가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신고가 일단은 넘어가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되고요. 오늘 이 종목뿐만 아니라 뭐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차트 볼게요. 알테오젠도 지금 5%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D&D 파바텍도 지금 뭐 한 3% 가까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오전에 좀 눌렸거든요. 바이오들이 전반적으로 눌렸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어쨌든 지금 뭐 계속해서 이틀 전에도 잭슨홀 관련된 프리뷰를 한번 도와드렸잖아요. 시장에서는 그렇게 뭔가 파월한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바이오 다음 주도 동일하게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으니까요. 약간 좀 이거 같아요. 2차 전지가 재미가 없으면 바이오가 올라가고 바이오가 재미없으면 2차 전지가 올라가는 약간 시속 게임 이런 전략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도 좀 체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목표 가격까지는 계속해서 홀드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9월 달에 이벤트 있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아니라 우리는 일동제약을 리뷰해 봤습니다. 네. 이제 시장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상승세가 잠깐 이제 주춤했었던 구간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찾아오셨나요? 일단은 뉴스가 하나가 좀 보도가 된 거를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뉴스가 좀 자극적으로 뭐 언론사에서 보도가 나온 건데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것 때문에 좀 중간에 빠졌다. 저는 이 기사를 못 봤어요. 헤드라인 굉장히 자극적이죠. 이게 지금 뭐 텔레방에서도 계속 돌아다니더라고요. 저 네. 텔레방 많이 봤는데 못 봤는데. 잘 또 이제 구독을 하셔야 되겠죠, 이 채널들을. 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기사들이 좀 보도가 됐는데 일단 자극적이죠. 뭐 트럼프, 이재명 회담 취소 제안 받은 후 조현 외교부 장관 급히 방미. 이게 이제 한미일보라는 쪽에서 단독으로 나온 뉴스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은 한미일보라는 거를 처음 들어봐가지고 인터넷 신문사더라고요. 보니까 극우 매체입니다. 극우 매체. 그러니까 현재 정부와 약간 좀 이렇게 반대 결을 갖고 있는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 매체에서 보도가 좀 나와가지고 이게 좀 텔레방에서도 뭔가 SNS에서 계속 돌았어요. 뭐 스레드라든지 뭐 이쪽으로도 계속 돌면서 요런 것 때문에 조금 진행이 됐는데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수가 11시부터 이게 한 10시 한 40분에 나온 뉴스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증시 떴다가 10시, 11시 기점부터 슬슬 밀렸더라고요. 근데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다시 또 증시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확인되지 않은 뉴스라는 거겠죠. 확인되지 않은 뉴스. 그래서 항상 이제 뉴스를 보실 때도 뭔가 전통적인 저희 매일경제 신문 같은 정통적인 뭔가 이제 신뢰가 있는 이런 신문에서 우리가 발췌한 내용들만 우리가 파악해야지 약간 이제 조금 이제 인터넷 신문 그러니까 만든 지도 얼마 안 됐어요. 7월 달에 만들어 가지고요. 뭐 이제 예전에 그 있잖아요. 부정선거 막 이런 거 주장했던 그런 일보에서 만들었다. 예, 그래서 이런 뉴스 때문에 잠시 좀 흔들렸던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떨어지고 있으면 오히려 좀 매수하자고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또 다행히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뭐 투자를 함으로써 소음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죠. 그거에 이제 좀 일희일비하지 마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한번 보여드리겠고요. 자, 오늘 뉴스, 오늘 이제 특징적인 이슈를 한번 짚어 넘어갈 텐데 어제 이제 그 빌 게이츠가 또 왔잖아요. 빌 게이츠라는 인물, 거대한 인물 말고도 바로 또 중요한 인물이 또 방한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분이죠. 바로 미국 스테이블 코인,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2위 업체죠. 서클 CEO가 방문을 했죠. 어제부터 방문해가지고요. 3대 거래소죠. 업비트, 그리고 빗썸, 코인원 이런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3곳을 찾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파란색 글씨로도 나와 있죠. 이창희 한국은행 총재도 만나고 싶다고 타버트 CEO가 요청을 해가지고 한국은행에서 승인을 해가지고 만났대요.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리고 해시드 김서준 대표라고 해시드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해시드 투자 리서치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쪽 김서준 대표 저녁 식사도 함께했다. 뭐 이런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요 4대 금융그룹 경영진 카카오 그룹과 만남이 예정돼 있다. 지금 아마 만났을 수도 있고요. 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매경도 오전에 왔다 갔어요. 왔다 가셨어요? 네. 왜 얘기 안 하셨어요, 저한테? 아, 네, 질문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뭐 물어보려고 했었어요? 어떤 코인을 발행할 거죠? 네, 오늘 네. 오전에 오셔서 네. 그렇군요. 어쨌든 유튜브 찍고 가셨어요. 유튜브요. 그래서 네. 어쨌든 이제 CEO가 방한을 했다는 부분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게 글로벌 트렌드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어찌 보면은 금융당국의 수장이시잖아요. 한국은행 총재도 면담을 어제 진행했었던 부분도 있었고 1시간 반 정도 면담했고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서클 자체가 USDT 기반의 이제 그 외화 기반의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이라는 우리나라와 같은 또 국가와 또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좋은 소식들이 좀 하나가 나왔죠. 바로 슬금슬금 이제 민주당 의원분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혁신법 이르면 이번 주 발의되고요. 다음 주에 이제 본 회의가 있죠. 상법 개정, 2차 상법 개정안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반적인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뭐 기존의 이제 법안에서 좀 더 친화적이고 완성도 높이는 방향. 결국은 뭘까요? 조금 이제 이전부터 사실 6월, 7월달 스테이블 코인이 핫했을 때, 그때 이제 법안 자체가 약간 조금 이제 주의점들, 약간 단점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 좀 보완해가지고 드디어 이번 주에 발의가 들어갔다는 점.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요, 모멘텀 자체가 딱딱 맞아떨어져가는 이제 이 제스처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저는 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밤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은 그렇게 큰 저는 뭐 의미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그 새벽에 있을 트럼프 대통령의 또 연설이 있어요. 백악관의 집무실 연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우리가 내부적인 상황 이제 국내외든 전반적으로 좀 볼 때는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사업 관련된 부분들 이쪽에 대한 모멘텀 집중하려는 차원에서요. 오늘 결론 이렇게 도달해봤습니다. 9월 금리 인하는 제가 볼 때는 물 건너갔어요. 아마 이제 뭐 QT 정도 종료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실 모멘텀이 있는 게 원전 어제 소개시켜드렸죠.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다음이 제가 볼 때는 스테이블 코인 정책 관련된 부분들이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대장주를 편입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요. 그 종목 잠시 뒤에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이 아직까지 제대로 된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대장을 좀 공략을 해야 되겠죠. 뭐 대장이 뭐 이런 종목도 있고 저런 종목도 있고 많이 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금융지수사 또는 이 플랫폼 업체가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종목명 말씀드릴게요. 현재가 63,600원이고요. 종목명은요. 카카오라는 종목을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대장인가요?
대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대장이 될 그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카카오는 뭐 이번 주에도 뭐 보니까 카카오톡을 뭐 인스타그램처럼 SNS 형식으로 만든다는 뉴스도 보셨죠? 예. 뭐 카카오톡 AI 플랫폼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오후에 이제 카카오 대표와 이제 CEO와 만남을 가집니다. 플랫폼 업체로서는 유일하게 카카오 그룹과 연계해서 그러니까 카카오 대표 그리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사장들과 같이 면담을 한 예정이기 때문에요. 이와 관련된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금융위 정부안 관련된 부분들 아직은 뭐 계속해서 뜨뜻미지근하고 있죠. 계속해서 넘길 예정인데 이번 달으로 정부안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요. 그 관련된 부분들 다음 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마지막은요.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수급이 외국인들이 11일 연속적으로 대량 순매수세가 유입되가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좀 보이고요. 가격 전략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1차 목표 가격을요. 이전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영향으로 좌측 보시면 쭉 한번 이제 슈팅 한번 나왔다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좀 지루하게 한 2달 정도 이어지고 나서 다시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1차 목표 가격을요. 7만 원 선 말씀드리겠고요. 2차 목표 가격을 7만 7천 원. 손절 가격은 5,800원 선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박스권을 좀 유지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6월달 중순 흐름처럼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점. 자, 이렇다는 얘기는 뭘까요? 다음 주 시장도 긍정적으로 보자는 뜻.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6월에 강했었던 전고점 부근 7만 원 선을 1차 목표 주가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 하실 거죠? 네, 뭐 지금 전반적으로 조선, 방산, 원전들이 다시 또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뭐 8월, 9월 달 제가 볼 때는 이제 화려한 종목 장세는 이제 8월 달이면 끝날 것 같아요. 끝날 것 같기 때문에 9월, 10월 달은 워낙 계열적으로 약세 국면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가 원래 그렇거든요. 이와 관련된 투자 전략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요. 지수 연동해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 섹터와 매도해야 될 종목 섹터들 구분해서 드릴 테니까요. 오후 4시에 너튜브에 신강석 검색하시고 너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기에 맞는 전략을 세우실 수 있도록 팁을 준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잘 한번 들러서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켓 1타 강사 엠뱅골드 신광석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